6일 만에 오거돈 전 시장의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겁니다. 아직도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직이죠. A씨가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의로 전달되기 어려운 시기다. 섣부른 발언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6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 이 보좌관은 오거돈 전 시장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친문 이너서클, 소위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보좌관의 역할, 소위 그 친문 이너서클에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를 선거 전에 발생했던 그 성추행 문제를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경찰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정무보좌관들은 모두 일제히 다 지금 사표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명철 보좌관은 청와대에서 있었고 또 일부 경기도에서 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실제적인 어떤 직분을 가진 보좌관도 있고 또 직분 없이 도와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체 외부하고의 연락을 단절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밖에서 선의로 봐주지 않는다. 청와대하고 연락을 해서 선거 뒤로 미루자 했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 여성 본인이 말하자면 법무법인 부산도 선택했고 또 일정도 선택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저께 또 전재수 의원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초기에 말하자면 외부하고 연결을 지극히 삼가하면서 사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 스스로가 빨리 검찰에 출두해서 오 전 시장이 명백하게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의 수사 상황도 좀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의혹이 확대돼서 지금 경찰 수사 인원이 24명에서 30명으로 일단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안팎에서는 일단 신병 확보부터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오거돈 성추행 사건 수사,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확대를 해서 수사 인원 24명에서 30명으로 늘렸고, 채용 비리 의혹은 어제 저희가 간략하게 보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시민단체 측이 오거돈 전 시장을 고소했죠. 관용차에서 성추행이 또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줬고 그 대가로 침묵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거돈 전 시장 비서실 직원 4명을 현재 경찰은 조사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알고 있었어? 언제 알고 있었어? 요거겠죠. 피해자와 공증 작성 등에 관여한 정책수석보좌관, 방금 김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분 등 2명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죠. 이로써 보좌진 15명, 상당수 정무직입니다. 전원 자리를 함께 떠났고요.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수사 중인데 아무리 정무직이라고 하지만 시장과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야당에서는 사실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참 이 사건이 성추행 사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예. 이 피해 당하신 여성분의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정말 가장 아픈 상처로 남을 사건인데, 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 우리 오거돈 시장 한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우리 조국 사태에서도 오거돈 시장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자, 부산의 그 병원 원장이 오거돈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그 원장 때도 무언가 주고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오거돈 시장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의혹이 있었죠. 예. 자, 오거돈 시장 이번에 그 관용차 여러 가지들 지금 문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오거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특히나 선거 바로 앞두고 나서
이게 터지면 정말로 뭐 대책이 안 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 당연하거니와 이제 경찰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번에 법도 통과돼서 이런 사건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다 수사하게 됐잖아요. 경찰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회에서 뭐 검경수사조정권 통과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경찰이 정말로 이런 사건들 한치의 의혹 없이 정말 찾아내서 그 상대가 누구든 정말 의혹을 밝혀낸다면 국민들께서 경찰이 정말 검찰 대신 제대로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을 겁니다. 경찰 이번이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거돈 시장에 관련된 그 모든 것 낱낱이 밝혀서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과연 이런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지적도 조간 신문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선거 전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건이 알려졌다면 왜냐면 박정아 또 우리 바르다 박 선생께서 제가 개표 방송을 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와 거의 뭐 막판까지 초접전으로 사실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좀 바뀔 수 있었던 결과였잖아요, 박정아 대표. 뭐 제 준비와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이 건이 선거 전에 밝혀졌으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점에서는 우선 처음부터 반성을 합니다. 아까 김영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총선 결과가 나왔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오거돈 시장 건이 그래서 그 전에 밝혀졌더라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근의 부산 지역 인근이나 일부 뭐 굉장히 초박빙 지역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점이 회의의 가장 큰 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오거돈 부산시장 건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을 과연 뭐 그 당에서도 몰랐을까 아니면 청와대도 몰랐을까 하는 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글쎄 제가 만약에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 보좌관이었다면 누군가하고 상의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혼자 떠안기는 너무나 큰 거거든요. 이런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 수사 인력이 다행히 확대가 돼서 곧 나온다고 합니다만 사건 자체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피해자의 분명한 증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CCTV도 일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통화 내역도 있는 거고 조사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빨리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 그다음에 그거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많은 오해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이 다시는 저런 일들을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지금 지도층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은 선거 전에 알 수가 없었다,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